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예전에요 누가 장수마을을 취재 갔는데요.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가 보여서 최고령 어르신이시죠? 물었더니 잘 안 들려. 최고령 어르신이시죠? 최고령.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부르는 겁니다. 아, 엄니, 누가 엄니 찾아왔어요. 네. 이런 장수마을이 있기를 바라는 우스갯소리인데요. 현실에서도 이 정도로 장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광주의 한 어르신이 111세가 되셔서 구청으로부터 최근 축하금을 받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 액수가 무려 500만 원이나 돼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6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 도로에서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4일 밤 10시 50분쯤 서울엔 비가 내렸습니다. 이 동작역 부근 올림픽도로 진입로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 술에 취한 40대 남성,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후에 그대로 차를 버리고 도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택시기사, 뺑소니범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도저히 그 사람을 못 잡을 것 같았고요. 네. 결국 주변에 저 사람 좀 잡아달라, 뺑소니범이다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빨리 누군가가 막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그때 마침 등장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택시기사의 다급한 외침 속에서 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마치 운명처럼 바로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이 발빠르게로 말하자면 이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질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허허. 영상으로 한번 누군지 확인하시죠.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네? 네, 깜깜한 밤 비에 젖은 도로를 따라 뺑소니범이 도망가고 있고요. 네. 뒤따르던 택시기사 손짓으로 도와달라 요청을 하는데 네. 흰 옷을 입은 남성이 지금 보이시죠? 네. 저 사람이 지금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어허. 그리고 경찰차가 도착을 하니까 마지막 추격에 나섰던 흰 옷 입은 남성의 얼굴이 지금 보이는데요. 네. 네, 어딘가 익숙한 바로 이 얼굴, 바로 어?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입니다. 어머. 뒤이어 도망가던 뺑소니범도 경찰에 터덜터덜 붙들려서 오는 모습입니다. 어머 세상에 최지봉 교수님. 예. 이천수가 왜 여기서 나와?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천수 선수가 저기서 나와서 네. 왜 이천수 선수하고 매니저하고 두 사람이 행사를 마치고 네.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허.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보신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어허. 100m 앞에서 누군가가 도망을 가고 뒤에 운전하시는 택시 운전사가 또 오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어머. 차에서 내려서 그때부터 추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 1km 정도를 추격을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맨 앞에 도망간 사람과 그 뺑소니 차주,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 그리고 이천수 선수가 추격을 해서 또 그 옆에 같이 타고 있는 이천수 선수 매니저도 차를 옆에 세우고 함께 1km를 또 어머 따라간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결국 저 빠른 발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하. 바로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뺑소니범 붙잡아서 경찰 인계하고 네. 그리고 그 택시 운전사 아저씨도 안정을 시키고 아주 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요거 그대로 좀 놔둬보세요. 아, 대박 사건. 우리 제작진이 자료 사진 잘 붙였네요. 이천수 선수 저 표정, 저 손짓 보세요. 너 딱 걸렸어. 거기 기다려.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세상에. 최명기 원장님. 택시기사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일단 도움을 준 것도 고마운데 알고 봤더니 도움 준 사람이 이천수 선수니 깜짝 놀랐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이 흥분이 올라가게 되면 진짜 흥분하게 되는데요. 네. 택시 기사님은 일단 1단계로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1단계 흥분이 있었습니다. 네. 2단계는 쫓아가느라고 닫아놨지, 쫓아가느라고 뛰셨지요. 네. 그러면 2단계 흥분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럼 3단계는 어떻게 일이 되나 하면서 또 걱정이 되니까 올라갔고요. 어허. 마지막에 이천수 선수를 봤을 때는 진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분명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미담을 전해드리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진짜 쉽게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이수영 교수님, 사실 저 임자 제대로 만난 이천수 씨한테 딱 걸린 저 뺑소니 범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딱 걸렸는데요. 저 네. 사람 어떤 사람이었느냐, 40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택시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서 지금 도주를 하던 와중인데 네. 결국은 경찰에 의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채취를 해보니까
면허 취소 기준이 0.08이었잖아요. 네. 그 이상 나왔다고 어머, 합니다. 어머.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결국에는 음주를 했기 때문에 도망을 갔던 것 같은데 네. 문제는 택시 기사분이 다치셨다대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주치상에다가 네. 음주 운전 혐의 등으로 지금 입건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네. 그러고 보니까 더더욱 이천수 씨의 정의감과 빠른 발이 이번 사건의 이 검거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천수 씨 하면 그 스피드가 예전부터 알아줬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초 대지. 2002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짜 빠르다고 하는 선수는 11에 앞자가 11은 찍혀야 될 거야. 11초 대 나 태우기 뭐 둘이요. 앞에 11자 대가 진짜 빠른 거고 12자 대는 다 12자 대야. 운재영 빼고는 진짜 운재영 골키퍼니까 운재영 포지션 같은 데 빼고는 다 12가 나와야 됐고. 맞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02보다 20명이 나오고. 아니야, 너무 빠르세요. 빠르긴 빠르면 11초 대 전성기 때는 11초에 주파했다는 거 아니에요, 100m를. 그런데 지금 이천수 씨가 뺑소니범을 검거했다는 이게 대서특필되면서 안진용 기자님 누군가 화들짝 놀란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천수 선수의 아내 심하은 씨입니다. 요즘 방송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팝업 행사하고 들어오자마자 기절해서 자더라. 피곤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전화 와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기사가 막 쏟아지고. 근데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천수 선수 시절에 진짜 네. 천방지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야? 사고 쳤어?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의 선행을 알고선 그제서야 SNS에 칭찬하는 글을 아내도 올리게 된 겁니다. 이분이 아내분이시군요. 세상에. 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세상에. 그런데 이천수 씨가요. 이런 좋은 일, 진짜 누군가를 검거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심하은 씨가 이번에 또 공개를 한 얘긴데요. 어허. 이렇게 지금 용감한 시민상 받을 법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사실 이천수 씨가 몇 년 전에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범이 이번에는 뛰어서 도주하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도주하는데 본인은 뛰어가서 붙잡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어렸대요. 그래서 혹시나 뭐 보복이라든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무서워서 쉬쉬했었는데 어허.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본다라고 이심한 씨가 전하면서요. 남편 자랑 맞습니다. 이렇게 해시태그까지 달았습니다. 세상에. 또 남편장 깨알 자랑 한 거예요. 근데 이천수 씨가 진짜 이토록 빠르게 뛸 수 있었던 이유 곰곰이 생각해보면 역시 방금 말씀드린 그 아내분의 내조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매일 보양식 항상 저녁에는 올라가서 매일 메인이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예를 들면은 뭐 장어 파김치탕도 와.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항상 백숙은 항상 올라갔었고 네 그리고 항상 물도 그냥 물 아니고 우슬 끓여서 항상 물 먹고 완전히 우설. 사실 여기 도착하자마자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셔틀버스에 왔는데 도착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아빠로서 이제 빵꾸가 생긴 거죠. 성격이 좀 약간 그 컨트롤하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이 한 명을 더 키운다는 기분으로 사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는 그래도 사랑스럽잖아요. 네. 이수영 교수님, 이천수 씨의 아내 심하은 씨 뭔가 유머 감각도 뛰어나요. 진짜 저렇게 받아치네요, 진짜. 네, 그냥 단순한 유머 같지 않습니다. 예, 앞에가 있어요, 진짜. 네, 네. 아주 큰아들 잘 키우셨어요. 네, 아주 이제 드디어는 사회에 아주 이바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범인을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아니고 막 두 번씩이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잡을 정도로 아주 공헌도가 큰 아주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을 했고요. 네. 경찰이 굉장히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장하고 포상금을 수여하기로 했고요. 네. 동작경찰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천수 선수 측과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날짜를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는 세상에. 포상금이 있어요. 어머. 80만 원. 이야, 그래요. 심하은 씨 드리세요. 네. 야, 근데 진짜 이천수 씨도 가정 보니까 참 단란하다, 행복해 보인다 그런 생각 드는데요.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 꾸리시고 또 좋은 일도
선한 일도 많이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말 잘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최근에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있죠. 딸 조민 씨가 생각해보니 잘못인 걸 깨달았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 말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예전엔 어떻게 말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들으신 것처럼 저 때만 해도 당당함이 묻어나왔잖아요. 인터뷰마다. 그런데 뭔가 생각해보니 잘못인 걸 깨달았다. 어떤 부분이 잘못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뭡니까? 호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뭔가 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판결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어떤 잘못과 오류가 있었음을 깨달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자기 SNS에 올린 건데요. 그래요. 사실 보신 것처럼 굉장히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성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조민 씨 그동안 SNS에 뭐 일상 내용 공유를 하다가 어제는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건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럴까요? 네.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항소심과 관련해서 자신은 평생 의사라는 미래만 그리면서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간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법원이 만약에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한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조 씨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해서 2021년 졸업을 하고 의사 국가고시 합격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상황이었지만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그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을 했고 어머님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복역 중이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 동양대 위조된 표창장이 바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부산대가 이 지난해 4월에 조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여기에 승복하지 않고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지난 4월 6일에 1심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즉각 항소를 해서 지금 19일에 항소심 첫 이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그런 와중에 지금 자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글을 내놓은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도 돌입한 상황이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 자신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하면 의사 면허 반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 분위기 SNS에 올린 글 분위기가요. 최근까지만 해도 전해졌던 조민 씨의 태도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180도 바뀐 거 아닌가요? 이순길, 왜냐면 제가 기억하는 게 인터뷰가 남들이 그러는데 나 의사소서 재능 많대요.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말 떳떳하고 당당한 걸 다 만천하에 자랑했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아하. 예, 뭐 나름대로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착한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상당히 좀 잘못 가이드가 이루어지고 그 잘못된 가이드, 불법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미된 가이드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따님도 사실 불법 행위를 한 데는 뭐 결국 가장 큰 혜택을 본 당사자가 사실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태도에서 지금은 이제 반성의 뜻을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보 전진한 건 틀림이 없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처벌을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인이라면 자신의 한 행위, 과거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그게 정말 뭐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뭔가 좀 뜻이 변화된데 뭐 반성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뭐 약진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네. 그러나 문제는 한편으로 지금 네. 항소심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취하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 입학 취소가 부당하다 하는 그런 위법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항소심에 임하게 될 것이고요. 아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 특별하게 반성의 뜻을 표시하는 건 결국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뭐 기대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그런 추론, 합리적으로 그런 추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그 내용 중에 SNS 내용 중에 최진봉 교수님, 네. 어머니의 유죄 판결, 그러니까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 판결 그렇게 적으면서 그 다음 말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자성한다. 상당히 예전 태도에 하면 달라졌다는 게 저희가 방금 얘기해 본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종민 씨가 올린 뭐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굴레랄까요? 이미지랄까요? 이런 부분으로부터 독립해서 그냥 본인은 조민이라는 사람으로 살겠다. 자연인 조민.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생활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눈도 조국 전 장관의 딸이라는 이미지로 계속 보게 되니까 앞에 그렇지 수식어 계속 붙잖아요. 그렇죠. 조국 전 장관 딸 이렇게. 네. 아하. 그래서 이제 활동도 사실은 이제 이런 활동들이 나왔을 때도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예컨대. 근데 그런 부분을 아마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한 인간 성인 조민이라는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미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글을 올린 거 중 이런 글도 있어요. SNS 유튜브 활동은 내 재판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아마 이런 SNS 활동이나 이런 걸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 나눴지만 조민 씨가 음원도 발매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것도 이제 사실은 물론 그 소득이 나오면 그건 전부 다 기부를 하기로 했지만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아니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그냥 성인 조민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말 나온 김에요. 조민 씨가 어제도 영상을 올렸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시원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지만 기분은 좋다. 아니시죠? 아, 맞아요. 왜 언니? 계속 잘 보고 있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언니 영감자리 잡았다 야. 아유 여보세요? 언니. 인스타 친구, 인스타 팔로우. 자리에서 다양한 음식 구해. 예쁘게 나오나요? 아 그럼요. 야, 일단 이렇게 보면 영락 없는 뭐 여대생 또는 여대생 유튜버 이렇게 보이지만 눈에 띄는 점은 초면교장 일단 연예인 버금갈 정도로 주변 분들 지나가는 분들 다 알아보네요 진짜. 그러니까 엄청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과오와 잘못은 사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과오와 잘못이라는 의미도 절반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사가 아니라 이렇게 인플루언서 유튜브를 사는 것도 방법이 하나고 이렇게 즐겁고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렇게 의사에 매달렸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으로부터의 독립하게 되니까 자꾸 조국 장관으로부터의 독립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마 조민 씨가 생각하는 더 강한 독립은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일 거예요. 조민 씨가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조민 씨의 자유의지도 일정 부분 작용했겠지요. 그러나 조민 씨를 저렇게 힘들고 버겁게 의사를 만든 게 정경심 씨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하는 모든 행위들
저렇게 신나고 재밌게 있고 사람들이랑 있는 거는 평생 아마 조민 씨가 정경심 씨한테 야단 맞은 부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이 원하는 어떤 부모님한테 자랑스러운 엘리트가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신나고 재밌게 살 거고 뭐 유튜브를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충분히 이거를 내가 의사할 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게 되면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요새의 삶과 저기서 녹아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 독립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어요.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확실한 건 유튜브를 통해서 조민 씨의 일상, 뭐 심지어 입는 패션까지 정말 지대한 관심이 있는가 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조민 씨가 최근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휴가철 맞아 시원한 옷이라면서 사진을 함께 한 장 올랐는데 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보시는 저 사진입니다. 요거예요? 네네. 요즘 유행하는 크롭티, 짧은 상의 일명 배꼽티라고 부르죠. 저 옷에 치마를 매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사진 속 조민은요, 굉장히 탄탄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앞서 자신의 이 채널에서 헬스와 퍼스널 트레이닝을 즐긴다고 밝힌 바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락 없는 여대생의 모습인데 네. 본인이 이런 정치적인 어떤 함의를 떠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과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자연스러워 보여요. 진짜 저렇게 보면요. 또 젊음을 또 만끽하고 드러내니까. 그런데 저 옷이 뭐 요즘 호준 변호사님 혹시 패션 많이 아시잖아요. 저 옷이 요즘 유행이에요, 진짜? 네, 요즘에는 이 상의가 점점 짧아지고 하의가 좀 올라오면서 이렇게 큰 그리고 상의는 좀 짧은 이런 스타일이 유행하는데 그래요? 크롭티라고 부르는데 이 예전에 우리가 유행한 한때 했었던 배꼽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서 절대로 입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옷을 정말 잘 소화한 분이 또 한 분 계셨어요. 그래요? 네, 바로 유호정 의원인데요. 어허. 유호정 의원이 최근 제24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바로 이 저런 크롭티, 배꼽티를 입고 나타난 모습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정말 이제 젊은 느낌으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올린 건데요. 네. 뒤에는 류진스라는 문구가 또 적혀 있었어요. 이게 어허. 뭐냐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함께하는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긴 여러 가지 뭐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이고 예쁘게 꾸며서 저렇게 리폼한 것 같아요. 다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근을 드러낸 저걸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패션을 두고 너무 보기 좋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저거 탈코르셋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탈코르셋이 뭐냐면 여성을 억압하는 이 코르셋 이걸 벗자라는 뜻에서 이 좀 여성에게 이 강요되는 어떤 긴 머리라든가 뭐 여성스러운 복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어떤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류 의원이 저렇게 한껏 예쁘게 꾸미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평소에 류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거랑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류 의원이 지난 3일 SNS에 어떻게 입장을 밝혔냐면요. 그래요? 류 의장을 화제로 만든 배꼽티, 다이어트, 여자 국회의원 이 세 가지 단어에 좀 입맛이 쓰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입은 옷이고 이건 탈코르셋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탈코르셋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중성적인 차림만 하자 이게 아니라 여성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스스로 당당하게 보여주자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나서면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본인이 직접 이 언론 인터뷰에서 왜 저렇게 옷을 입었는지 또 무슨 배경인과 이유가 있는지 직접 밝혔다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 애초에 유명한 짤이 있는데 스트레칭하는 그 김연아 선수에게 카메라맨이 무슨 생각하냐라고 질문하니까 그 김연아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답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비슷하고요. 사실 뭐랄까 그냥 젊은 여성이 고대하고 있던 축제 날에 좀 밝게 입고 갈 수 있는 옷 중에 하나였고 멋있게 옷을 입고 가고 싶었어요. 이날은 다들 좀 서로의 개성을 이렇게 또 드러내는 날이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또 그냥 멋지게 입고 싶어서 입었는데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듣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진용 기자님 왜 여기에 갑자기 배꼽티 입은 배경을 물으니까 김연아 선수 심경에 빗대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전에 김연아 씨가 선수 시절에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질문이 갑니다.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의상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단한 의미 없다. 그냥 입은 거다. 이거 비슷하다라고 답을 한 건데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냥 젊은 여성이 고대하던 축제에 밝게 입고 갈 수 있는 옷 중 하나였고 멋있게 입고 가고 싶었다는 건데 저도 요즘 이제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수나 이런 유명인들을 인터뷰를 하면은 자꾸 이제 기자들은 의미를 물어보거든요. 거기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연기를 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로 간단해요. 그냥 재밌게 하려고 했어요. 왜 모든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그 상황에 재미있으면 그 자체로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유 의원의 얘기도 여기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네요. 오히려 최지봉 교수님. 네. 건건마다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게 소위 요즘 말로 꼰대 마인드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근데 그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꼰대 마인드가 있지만 본인이 아까 얘기하시면서 그런 뭐 본인이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허지원 변호사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옷 뒤에 본인의 유튜브 하는 채널 새겨놓고 네네.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는 무슨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유호정이라는 분이 단순히 그냥 일반인 유호정이 아니잖아요. 저기는 정의당 의원 유호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이 어떤 행사에 갔을 때 어떤 옷을 입든 아니면 어떤 팻말을 들든 이런 것들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저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 어떤 한 여성으로서의 가는 문제라면 또 다른 문제이고 네. 또 본인도 예전에 그 등에 타투 같은 거 하고 오셨었잖아요. 그런 것도 의미를 부여해서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국회에서 행사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의미를 물어보는 게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하는 사회적 역할이나 공인으로서의 역할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또 의미가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연아 선수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 너무 뜬금없다는 반응도 있고 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당당하고 멋있다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전 세계 스포츠 영웅인 운동선수 스트레칭과 이게 같은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김연아의 그냥을 이제 김연아 선수가 그냥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걸 이렇게 비하시키냐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네. 국회의원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는 거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호정 의원은 물론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런 이제 특별히 큐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행사이고 거기에 정의당 의원으로 참여를 하셨다고 하면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일정 부분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보실 때는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도 계속 조민 씨나 앞서 그 조민 씨나 그리고 류호정 의원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물론 본인들이 SNS나 유튜브에 올리면 더더욱 그러겠지만 세간의 관심이 쏠릴 건데 이 세간의 관심이 혹시 지나친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싫으면 안 올리면 되는데 지금 SNS를 저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뭔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제 사회든 대중이든 뭐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뭐 이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걸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몸짓으로도 할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의복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저런 종류의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주 분명하다. 네. 근데 그 의도는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는 있겠죠. 아하. 네. 앞으로도 어떤 메시지를 또 SNS나 영상을 통해 던질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장수, 오래 산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일 거예요. 축하할 일이고 하고. 그런데 111세, 와, 111살까지 사시는 것도 일단 대단한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축하금을 500만 원. 이게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안지용 기자님?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어머. 지난 3일 광주 남구의 한 가정집에 예기치 못한 손님이 방문합니다. 그 손님은 바로 이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인데요. 네. 원래 남의 집에 갈 때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집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현금 500만 원 그리고 20만 원 상당의 가족 사진 촬영권을 들고 가서 이 할머니께 전달드렸습니다. 어머. 아니 근데 용돈 드리는데
저 500만 원, 저 이렇게 간판처럼 생긴 그 가짜를 드린 게 아니 진짜 500만 원 드리고 지금 저렇게 뭐 촬영권 그것도 드린 거 20만 원. 그런데 최전문 교수님. 예. 500만 원을 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 남구에 의회에서 만든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조례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에 따르면 110세가 넘어가면 500만 원의 축하금을 전달하게 돼 있고요. 어머. 111세가 되면 이제 사진 촬영 기념권을 매년 드리게 돼 있어요. 어머. 그래서 그 조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한 거예요. 와, 이 어르신이군요. 네, 아이고. 맞습니다. 이 어르신이 지금 광주 남구의 관내 최고령 어르신인데 무려 어머. 1911년에 태어나셔서 111살이 되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뭐 천세 장학금이라고 있잖아요. 천세. 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조례에서 펜발의 천세 장학 축하금이라고 쓰게 만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은 110세가 되실 때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 매년 20만 원 상당의 가족 사진 촬영권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야, 돈도 돈이고 또 구청장이 직접 와서 드리는 게 얼마나 이 어르신이 기쁘셨겠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 남구청 담당자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서 거주하시고 가정을 오랫동안 이렇게 삶을 사신 최고령자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제 남구 최고 어른을 이렇게 뵈러 가고 인사를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직접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할머님께서 치매기가 살짝 있으시긴 해도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가능하시거든요. 많이 당황하셨고 그것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또 100세 장수 축하금도 받으셨더라고요. 100살이 됐었는데 100만 원 챙겨주더니 이제 110살 되니까 500만 원 챙겨주네 이런 식으로 좋아해 주시고 그러시긴 했습니다. 아니, 허주원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어르신이 그러면 100세 되신 때에도 뭘 받으셨나 봐요? 네, 장수 축하금으로 100만 원 받으셨고 어머. 그때 또 축하패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이 광주 남구에서 장수 축하금 이 100만 원 받은 어르신 16명 된다고 하는데요. 어머. 이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받으셨는데 10년 더 건강하게 잘 살아 계셔서 이번에 또 500만 원 받으신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만약에 111살이 된다고 하면 가족 사진 촬영권 20만 원 상당 주게 되는데 111살이 됐으니까 이것도 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엔 또 뭘 받으시냐면요. 2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 이렇게 이 축하금, 이 장수 어르신에게 축하금 지급하는 지자체 여러 군데 있기는 한데요. 네. 이렇게 큰 규모의 장수 축하금, 효도수당 주는 곳은 전국에서 광주 남구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야, 근데 오래 사실수록 이제 받으시는 선물도 많아지는 건데 혹시 이수정 교수님, 네. 100세 미만 되신 분들이 아니 90살 산 것도 대단한데 왜 안 챙겨줘요? 우리는 그럴까요 혹시? 그렇죠. 좀 갑자기 제가 듣기에 섭섭한데. 네, 저희 시아버님하고 저희 친정어머니를 광주 남구로 네. 이사시키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그럼 뭐 80세 이상 어르신께는 그래도 네. 드리는 이제 어떤 그 지원금이 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대상은 누구냐?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이야. 네, 지금 저기 그림에 나오잖아요. 어허. 그러면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네. 지금 광주 남구에 그래서 지급을 받는 대상은 462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광주 남구가 일단 획기적인 지금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최명기 원장 이 방송 보신 어르신 장수 어르신들이 나 올해 만으로 99세인데 내년에 100세 앞두고 가자 이사 가자 광주 남구로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그렇진 않습니다. 왜요?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광주 남구도 굉장히 이런 많은 분들을 드리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100세가 넘으면은 금으로 네. 조그만 동물을 만들어서 드린다 어머, 그럽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10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이거를 진짜 금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를 갖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서 일본에서는 대단한 논쟁이 있다 그럽니다. 아, 그 정도예요? 아하. 그런데요, 이 사연을 접하고 반갑게만 생각하는 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리꾼들 반응도 궁금해지네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은 축하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 정말 긴 세월 잘 사셨네요라는 반응과 함께 우리 모두 이 할머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합시다라는 의견도 그러니까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 가족사진 촬영권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반응과 함께
취지는 좋으나 500만 원은 좀 과한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사실 얘기 들어보니까 천세 축하금이라는 이 축하금을 드리는 것 자체를 뭐 비판한 것 같지는 않으시는데 방금 그 누리꾼 반응 중에 있는 것처럼 500만 원은 좀 과한 거 아니에요? 라는 지적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담당자분 얘기를 들어봐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5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110세 어르신이 이 110세까지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그 어르신만의 힘으로 이렇게 110세를 살아간 게 아니라 주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 분들에 대한 이렇게 노고에 대해서 이렇게 치하를 한 거고,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이에요. 결국에 이 천세 축하금의 근본적인 목표는 효행에 대한 장려 및 지원이고, 이 가족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리고 남구 최고령 어른의 장수를 축하하고 그 기념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과하지 않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제가 팔랑귀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떠올라요. 이수영 교수님.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그 마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말 네. 좀 떠오르네요. 네, 저 110세, 너무 아주 전설적인 나이, 이게 실존하는지 저는 굉장히 좀 실감이 안 될 정도의 연세이신데요. 네. 정말 가족들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저런 건강을 유지하기가 그러네요,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에 있는 분들께도 지금 이 500만 원이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도 있다. 치하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됨직하고요. 그리고는 광주 남구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만약에 이게 100만 원을 지급했으면 아마 보도가 안 됐을 겁니다. 아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아이템으로 다루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적은 돈이 아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주목을 끄는 그런 차원에서 뭐 정책 효과 아주 100%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요, 어쨌든 111살 생일을 맞으시고 또 축하금도 받으신 그 어르신 앞으로도 더 장수하시길 멀리서나마 뉴스파드가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 드릴게요. 건강하십시오, 어르신. 네. 자, 그리고요, 이제 관심 가는 소식도 알아볼게요. 사실 우리 사회 요즘 참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주차장이 이제 주차라고 만든 장소인데 주차를 못하게 한대요. 안진용 기자님이 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네, 저희가 매번 황당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또 하나의 황당한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뭘까요? 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한 빌라 1층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주차 금지 표지판이 총 4개 칸에 연이어 세워진 모습이거든요. 어머?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건요. 어떠한 차도 없다는 겁니다. 저렇게 텅 비고 누군가 차량을 세우지 않은 곳에 왜 저게 세워져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거 보세요. 한 칸이라면, 한 칸 정도라면 이해가 돼요. 주차금지 가끔 저렇게 써있는 데 있잖아요. 한 칸 정도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셨죠? 4칸? 저 무슨 저기 어떤 데인데 저 4칸이나 주차금지예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차금지 표지판이 갑자기 강시처럼 벌떡 혼자 일어나지는 않겠죠. 어허. 누군가가 와서 저렇게 4자리나 일부러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우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흰색 트럭 한 대가 보입니다. 네. 뭔가 설치하러 들어오는 듯한 모습인데 작업자가 조금 전 사진에서 본 주차금지 표지판을 저렇게 설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그리고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나와서 현장을 지켜보는데요. 네. 마치 잘 설치됐는지 감독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 저 CCTV 영상 보면 흰 옷 입은 분이 이렇게 작업자를 막 부르는 듯한 모습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네. 좀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저게? 저 여성분이 누굴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빌라 주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럴 수 있죠, 않겠어요? 네. 그런데 저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저기가 입주해서 사는 분이에요. 2층에. 저 빌라 2층에 사는 분이에요. 입주민. 저 건물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에요. 어머. 근데 이유가 더 황당해요. 뭔데요? 왜 저기다 그러면 주차금지 저걸 세워놨냐? 네. 자기 집으로 차를 세우면 이제 매연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시동을 걸고 아니면 주차하는 사이에 이제 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위로 올라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대박 사건. 그래서 주차금지 표시판을 설치를 했다고 하니 좀 황당합니다. 아니,
대박 사건이라는 말을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쓸 거예요? 근데 매연 차 시동 걸 때 매연이 싫다고 저렇게 4칸이나 주차 금지를 설치를 해요? 자기가 저 건물 주인도 아니 건물 주인이라도 그래요. 저걸 설치를 해요? 왜 그런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배관봇이나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한 2시간 있다 갔다 와보니까 그 주차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고정이 돼 있고 열쇠로 풀러야 되는데 그게 재물손괴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무단으로 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희도 주차장 구역에 있어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 이게 무슨 빵당 시츄에이션입니까? 이수정 교수님 저걸 뗄 수가 없대요 또? 저도 보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이게 사실은 필로피 형태로 지어진 연립주택이라서 아마 저 주차장 개수가 가구 수만큼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저 4개의 주차장은 전부 본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공용 공간인데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남들이 주차를 못 시키게 만든 이유가 매연이 자기 집으로 올라와서 지금 저런 짓을 했다는 건데 네. 이거는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없고요. 음흠. 이렇게 매연이 싫으면은 경고문 하나는 써줄 수 있겠죠. 후방 주차 금지라던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갑자기 무엇인가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설치하는 건 이건 정말 넌센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진짜 100번 양보해서 매연이 올라올 수 있겠죠. 시동 가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고역이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최명 위원장이 멀쩡한 주차 남의 그 주차권 그리고 남의 어떤 보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분이 느끼는 매연이 우리가 느끼는 매연이랑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매연이 느끼면은 이 매연으로 내가 죽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만약에 그 매연을 저분이 마셨을 때 본인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주관적이니까요. 죽을 듯이 자기가 힘들다. 네. 혹은 그건 아니더라도 저분이 만약에 엄청난 걱정이 많아서 그 매연으로 인해서 본인이 폐암이 생길 거라고 확신하는 걱정이라든가 생각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창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창을 닫게 되면은 그거는 자신의 권리가 굉장히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창을 닫는 쪽은 선택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본인은 저렇게 되지 않게끔 충분히 많은 기회를 줬다고 본인은 생각할 거예요. 그 전에 얘기를 하고 후방 주차는 안 되고 잠깐 공회전을 안 되게 되고 공회전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나 나는 주위 주민한테 엄청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주민들이 그 기회를 갖다 놓쳤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나가게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도 저렇게 들어도 정말 화딱지가 나는 일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좀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좀 저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평생 허지원 변호사님.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형사적으로 보면 이 공용물 같은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파손이 있었다. 저 설치 과정에서 그러면은 재물손괴죄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정도로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민사 절차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리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정당한 권한 없이 마음대로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무단 점유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 수익권 엄연히 침해하는 행위예요. 방해 배제 청구를 통해서 저걸 제거하라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비용도 많이 들지만 만약에 법적 절차까지 가게 되면 이웃간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좀 말로 좀 좋게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소송 맞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보다도 저걸 설치하신 분, 그 주민분과 다른 입주민과 대화를 통해 정말 원만하게 그렇게 해결됐다는 좋은 소식 후속으로 좀 들려주시길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요 세상에 또 자신만 생각하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그런 얘기예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네.
예, 지난 3일 자정이 넘은 시각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경차와 그 뒤를 쫓는 순찰차입니다. 아이고. 심지어 도주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며 내달리는데요. 어머, 진짜 역주행이네요, 진짜. 예, 도주 차량을 쫓기 위해 순찰차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역주행을 하게 됩니다. 아하. 순찰차가 양옆에서 길을 막고 못 가게 막아보지만 소형차인지라 틈새로 쉽게 빠져 다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하. 순찰차와 충돌해도 멈추지 않고 마주오던 차량과도 충돌할 뻔하지만 계속해서 달리는 도주 차량. 아하. 결국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고요. 어허. 한 바퀴를 구른 뒤에야 멈춰섰는데요. 오, 뒤집혔어요. 아이고, 아이고. 20여 분의 위험한 도죽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야, 진짜 보는 저희가 막 손에 땀이 날 정도인데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 영상으로 좀 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로 역주행을 수차례 하고요. 특히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서 한 8차례 거쳐서 신호 위반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량이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뭐 크게 사고가 났다면 아마 2차적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요. 이후에 저희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피해미자를 긴급하게 구출을 하고 또 피해미자 차량에서 불꽃이 살짝 일어나가지고 저희 순찰차에 있는 소화기로 급하게 진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죄는 미워도 경찰분들이 저 운전자를 빨리 구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일단 잘하신 건데 일단은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안지훈 기자님 그나마 저 정도에서 일단 그쳤기에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네,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난 3일이었습니다. 경차 한 대가 영상에 보신 것처럼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아하. 곧바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정차 명령을 수차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불응하고 달아나면서 수차례 역주행과 또 신호 위반까지 감행을 합니다. 아이고. 아까 영상은 잠깐이었지만 무려 20km의 거리를 30분 동안이나 추격전을 벌였으니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요. 어머. 그 과정에서 순찰차를 무려 4차례나 충돌한 후에 검거가 됐습니다. 네. 이로 인해 저 운전자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중요한 건 경찰 2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어머, 받고 세상에. 있습니다. 저 경찰분들 가족분들이요 이 영상 보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거예요. 매일매일 출근하는 경찰 가족으로 둔 분들은 오늘도 무사히 퇴근하길 바랄 거예요. 근데 저 영상 보면 진짜 속이 타들어갑니다. 경찰분 정말 지금도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최명 기자님 왜 저런 짓을 하면서 저렇게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 연출하면서 도망간 거야. 저 운전자는 왜 그런가? 뭔 잘못을 했길래 진짜.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참나 그러면서 진짜.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음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경찰이 구해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저 과정에서 입안을 다쳐서 음주를 측정할 수 없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해결 망측한 이유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아마 아파서 이송이 됐겠지요. 네. 결국 거기에서 체열을 해서 음주 정도를 측정하게 되었고요. 아하. 그래서 경찰은 저 행위가 너무 그렇지만 음주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하하. 아니 음주 측정하려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 쫓아와서 차 뒤집어졌고 나 입에 상처 났어. 나 음주 측정 못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뭐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음주 측정하는 거 그냥 바람만 후 불면 되는 건데 이런 핑계를 대다니 이건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볼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동의하에 체열을 했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뭔가 마지막 발버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런 마지막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40대 남성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고요. 저 다 우리 세금 들어가게 생겨서 가드를 들이받아 저 어떻게 된 건지 좀 보세요 지금. 저거 다 우리 세금으로 다 다시 보수공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 몹쓸 사람 있나 진짜. 네. 이 일탈행위로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지금 국가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 마약 여부까지도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한 뒤에 엄중한 처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음주운전자들은 좀 어떻게 다시 운전대 못 잡게 좀 그런 거 없을까요? 뭐 과학적 기술이든 뭐든 간에요. 제발 좀 그런 게 하루빨리 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나머지
마지막 소식도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좀 바쁘시네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손 안 대고 이걸 먹는 곳이 있는데요. 네. 독립기념을 연휴를 맞은 미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 열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크림을 듬뿍 얹은 이것 먹기 대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플로리다 키웨스트 이야. 섬인데요. 체면 따위 있고 저렇게 코를 박고 크림 범벅이 된 채 열심히 먹습니다. 이 섬의 특산물인 키라임에 과즙을 섞어 만든 키라임 파이 먹기 대회 열리는 플로리다 키웨스트 섬인데요. 네. 9인치 크기 파이에 절대 손을 대지 않고 빨리 먹어치우는 참가자가 우승하는 방식인데 3분 35초 만에 파이 그릇을 비워낸 아이오와주의 한 남성이 1등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저 초록이 티시 입은 남성이에요. 아, 이분이군요.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축제도 좋고 다 좋은데 꼭꼭 씹어 드세요. 안 그러면 체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기도 과천에 사시는 고아라님이 제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빠가 소형 트럭을 몰고 택배 일을 하세요. 아하, 네. 근데 어젯밤 늦게 집에 들어오시는데 싱글벙글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폭염에 고생 많으시다고 이 집 저 집에서 냉커피니 아이스크림이니 비타민 음료니 해서 6개나 받으셨대요, 세상에. 오히려 제가 눈물도 나면서 그분들께 감사하더라고요. 아직은 우리 세상이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아라님 기분 참 좋으셨겠어요. 정말 고아라님 말씀처럼 아직은 살만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뉴스파이터도 이런 사연 더 자주 소개해 드릴게요. 김명준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